차가운 블랙박스 화면에 비친 낯선 여자와 나의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설레네. 지난번 모텔은 별로였잖아. 이번엔 새로 찾아봤어.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4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몸이 얼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어오는 4월의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왔지만 제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죠. 어쩌면 그동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잦아진 외출, 처음 보는 향수 냄새, 그리고 옷장 속 새로 구입한 정장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매일 아침 남편 박기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깨끗한 셔츠를 다려놓았습니다. 우리 아들 민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40년을 맞은 올해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초등학교 동창회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는 정도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요즘 젊어 보인다고들 하네.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소박하게 자란 제게 남편은 늘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불평 한 번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 제 곁에서 남편은 항상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은 또 동창회에 가시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날카로운 물음에 남편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특별히 졸업신 주년 기념으로 모이는 거야. 나도 모르게 짙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나간 후 빨래를 정리하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진주 목걸이 58만 원. 제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선물을 해준 적 없던 남편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허망한 바람이 불어온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둔감했던 걸까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의심보다는 먼저 믿어주고 싶었어요. 그저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 주름진 내 얼굴을 바라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혼자서만 끙끙 앓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은 채 이불 속에서 흐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예쁘게 꾸미고 다녔어야 했을까? 하지만 정작 저는 한 번도 예쁜 옷이나 화장품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었죠. 언제나 아이들 옷, 남편 양복이 먼저였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벽시계의 시침이 돌아가는 소리까지 크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어떤 표정으로 들어올지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했어요. 저는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다가 남편의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마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오랜 습관대로 남편의 차를 청소하다가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행동이 맞는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빼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 카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며칠 전 녹화된 영상이 하나씩 재생되었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 조수석에 올라타는 장면.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장면에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더 반가워요.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대화는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모텔 이야기, 둘만의 시간에 대한 계획들. 4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낯선 번호가 자주 등장했어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출, 향수 냄새, 정장 차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명백한 신호들이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의 배신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등 뒤로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재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어요. 급하게 노트북을 덮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재야, 웬일이니?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었어요. 회사 근처 오다가 들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울었어? 아들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나이 들어서 눈이 자주 침침해.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랑 무슨 일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냥 요즘 아버지가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약속도 자주 취소하셔서요. 아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말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민재가 떠난 후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부분들을 저장해 두었어요.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40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바쁜 하루였어. 남편은 무심히 대답했어요. 식탁 건너편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인데 정말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남편은 종종 저를 힐끔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일까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야 할지. 며칠 후 다시 남편이 동창회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늘 그렇듯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네,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남편의 차는 강남이 아닌 서울 외곽의 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서로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택시를 불러 뒤따랐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모텔 앞에 멈췄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모텔 로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직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제 남편이 방금 여자랑 같이 들어갔어요. 저, 방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203호실이에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둘백 사무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려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룸서비스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남편은 셔츠 단추도 채우지 못한 채 저를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부인 되시나요? 기호 씨가 이웃남이라면서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남이라고요?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어요. 아니, 당신이 부인이었어요?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건 오해야.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오해? 40년 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이게 오해라고? 여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기호 씨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부인이시라면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혼? 우리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빈 방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뭘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텔 방문 앞에서 남편의 표정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 하지만 진심 어린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켰다는 공포만 있었을 뿐이죠. 그 여자의 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혼남이라면서요. 남편은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혹은 모른 척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출장이 갑자기 길어졌던 날들, 늦은 귀가,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던 습관. 모든 것이 이제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으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정아,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그건 단순한 실수였어. 실수라고요? 모텔 침대에 함께 있던 모습이 실수라고요?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가세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찾아내리라 다짐했어요. 서랍장 속 숨겨둔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니 서정현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정도로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차에 올라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준비해간 블랙박스 영상, 통장 내역,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모두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어요. 그렇게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이를 키우고 늘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녁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민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은 어떤 상처가 될까요? 하지만 이대로 참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행복해지려면 이제는 끝내야 했어요. 다시 한번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서정현에게 돈을 보낸 흔적이 있었어요. 그 모든 돈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내가 참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받은 교육이 생각났어요.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말씀. 하지만 40년을 참아도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괜히 또 참고 살면 언젠가 마음이 풀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또다시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마침내 모든 증거를 정리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상간녀 소송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서정현 씨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 자료고요. 남편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윤정아, 제발 이러지 마. 잠깐 실수였어. 실수라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실수요? 1,000만 원이 오가고 모텔까지 다니는 게 실수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끝내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그냥 좀 참으면 안 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으라고요? 40년 동안 참아왔는데 또 참으라고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민재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고 이제는 내 인생을 찾을 차례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혼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어요.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날 오후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해.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상처받을까봐. 민재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셔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마워, 민재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였어요. 40년 동안 참아온 대가를 받을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돌아왔을 때 이미 이혼 서류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죠. 제 목소리에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 순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제 눈물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민재가 태어난 날, 가족 여행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되어 손이 떨렸어요.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서정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볍게 웃었어요.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통장 내역, 모텔 사진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었습니다. 서정현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철수가 이혼남이라고 했어요. 난 속은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았다고요? 그럼 그 1,000만 원은 뭐였나요? 서정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당신들 짓거리, 내가 전부 봤어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님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저희 쪽 손을 들어주셨어요. 원고 승소합니다.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서정현이 다가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말 그가 이혼했다고 믿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저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게 첫 번째 재판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셔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혼이 확정되는 날,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다가왔어요. 윤정아,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이제 끝났어요. 잘 살아요. 그렇게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민재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오래된 결혼 사진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웃었던 시간들. 모든 게 소중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보내야 했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40년의 세월이 무너졌지만 이제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혼 후 첫 몇 주는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와서 혼자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을 구입했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는 집이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는 일이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고 매일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천천히 자라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자예요. 그렇게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저보다 조금 젊었지만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소개로 마을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평생 집안일에 묶여 지냈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민재가 아내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큰 소식이 있어요. 민재의 아내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임신했어요, 어머님.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이제 3달이 됐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 좀 찾은 것 같아. 저녁을 함께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재와 수진이 돌아간 후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가 되어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는 삶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삶을요.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40년 동안 참아온 시간만큼 이제 남은 시간은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한글 공부도 하고 시장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팔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제안했어요. 윤정 씨, 우리 동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볼래요?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도 나눴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성장을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속 이야기들이 그를 통해 풀려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강물이 서서히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루를 계획하는 것도 설레는 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재네 가족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우리 승민이 왔어요. 아이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에서 승민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이제는 텃밭도 더 넓어져 다양한 채소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이, 가지, 토마토까지 온갖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난 채소로 음식을 해대접하는 것이 요즘 제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텃밭 이야기가 동네에서 유명하다면서요? 민재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건데. 순자 씨를 통해 마을 주민들과 텃밭 가꾸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요즘은 모임에서 제가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며느리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마을 모임에서 제주도로 여행 간다면서요? 민재가 물었어요. 응,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야.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엄마. 민재가 승민이를 안고 인사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손주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집에 혼자 남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텃밭 위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40년은 분명 제 인생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마을 친구들과의 관계, 텃밭 가꾸기, 손주와의 행복한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저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텃밭의 채소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새로운 인생처럼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최윤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지. 텃밭의 채소들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제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시간만큼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여행 준비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처음으로 여행용 가방을 사고 필요한 옷가지를 챙기는 일이 설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의 짐만 챙겼는데 이제는 제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마을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더욱 기대됐습니다. 손주 승민이가 그린 그림을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할머니, 여행 가서 보세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40년 동안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마지막 햇살이 텃밭 위로 내리쬐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